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1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내년 보유세, 올해 공시가로 대선 앞꼼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 산정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주택자의 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열람 전까지 결론 짓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내년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했던 공시가격제도 전면 개편이 아니라 내년 대선만 겨냥한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것이어서 유권자 눈속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대기업 최초로 OCI 메타버스 사무실을 도입.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과 더불어 근무 형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원격 근무와 비대면, 회의 등 다양한 시도 속에서 국내 재계 서열 50위권의 대기업이 업무 전반에 메타버스를 도입한 사례가 나타났다. 20일 신재생 에너지 기업 OCI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8월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무실과 유사한 형태의 가상 공간에서 직원들이 서로 만나 대화하거나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메타버스를 일상 업무 전반에 적용한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내수 살리기 총력, 전통시장서,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2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의 추가 소득 공제를 제공하는 추가 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내년에도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액에 10%의 공제율을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다. 이에 초과 소비에 대해 신용카드는 25%,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는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역시 각각 10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 5%를 넘는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 별도로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 추가 소비 특별공제까지 더하면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최대 20%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를 내년 3월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외화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500달러 한도로 신설돼 올해까지 43년째 유지돼 왔던 제도다. 2019년에는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렸는데 한도를 상향한 지 3년 만에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오미크론발 전세계 경기 침체 온다. 증시 줄줄이 급락. 유가 증권 시장 3차선이 재차 깨지고 주요 아시아 국가 증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김축 시계가 돌아가는 상황 속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이번엔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불안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1조 7,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점도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졌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책 과열 2. 신용대사면 채무 90% 탕감.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경쟁을 벌이느라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도입과 신용대사면 카드를 꺼내들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의 90%까지 탕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대녀, 잡으려다, 이대남, 떠날라. 윤석열, 신지의 외형의 후폭풍, 페미니스트로 역성의 권리 신장을 강하게 주장해오며 국민의힘과는 다른 길을 걸어온 신지의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가 정권교체 목표의 뜻을 함께하며 20일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수석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외연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새시대 준비위가 신 대표 영입으로 이대녀 표심 공략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남성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신 대표는 2004년 한국청소년 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 국회의원, 서울시장 선거 등에 출마하며 이름을 알렸다. 주로 여성 인권 문제의 목소리를 내며 2030 세대 여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고물가, 오미크론 충격에도 정부 내년 3.1% 성장. 정부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에도 내년에 한국 경제가 3.1%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주요 기관들의 내년 성장 전망이 대체로 2%대 후반에 모아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장밋빛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샤넬 광고 빼고 서커스 쇼 연출했죠. 전년 대비 4배 많은 조회수 82만회 신세계 백화점이 지난달부터 서울 중구 본점에서 선보인 미디어 파사드 영상 얘기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나는 외관으로 탈바꿈한 신세계 백화점 본점의 미디어 파사드가 2030 소비자들 사이에서 셀카 명소로 자리 잡으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해외 메타버스 ETF 운용 실력, 진검승부. 메타버스 관련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4종이 이달 22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 이 중 3종은 펀드 매니저, 재량으로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 ETF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 화제가 투자자들 관심을 끌며 투자 상품에도 자금이 모이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자체 운영 역량으로 진검승부에 나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세계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하는 내비게이터 글로벌 메타버스 테크 액티브 ETF를 22일 상장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에서도 해외 주식형 메타버스 ETF를 상장할 예정이다. 이 중 KB운용 상품을 제외한 3종은 액티브 상품이다.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 30% 내에서 재량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파티도 여행도 호텔에서 연말 예약 꽉 찼다. 연말 해돋이를 보기 위해 강원도 삼척 리조트를 알아보던 회사원 박모 씨는 깜짝 놀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을 잡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바다뷰 전 객실이 다만실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취소본 객실이 나와도 불과 1에서 2분 만에 예약이 다시 찬다는 답변을 듣고 박 씨는 결국 삼척행을 접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 전국 특급 호텔과 리조트 예약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특히 강원권과 함께 제주, 부산 등 바다를 깬 휴양지역에선 오버부킹 사태를 빚을 정도로 겨울 휴가족이 몰리면서 집단 감염의 틈새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1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